네, 안녕하세요. 박쌤의 북독쇼 미숙에서 성숙으로 가는 성장 크리에이터 박미숙입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제가 목이 막 잠겨가지고 네. 굉장히 허스키해졌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아직 소개도 안 했는데 답변해 주시네요. 되게 친절하신 우리 대표님.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그 책은 제가 이 제목을 여기 앞에도 있지만 이 제목 나는 인정받는 팀장이고 싶다. 이거 보자마자 와우라고 했어요. 요즘에 그 1600만 넘는 극한 직업 아시나요? 혹시 영화 보셨나요? 봤습니다. 진짜요?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네. 그리고 또 있잖아요. 지금 소개도 안 드렸는데 막 감사합니다. 그 갈비인가 통닭이 또 있고 또 있잖아요. 또 뭐가 있죠? 제가 적어왔는데요. 잘 기억이 안 나. 지금까지 이런 통닭은 없었다. 그렇죠. 제가 이걸 딱 보고 어머 지금까지 이런 책은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나는 인정받는 팀장이고 싶다. 이 책을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우리 너무 배려심 넘치게 토크에 해주신 김용현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세상에. 소개도 안 드렸는데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엠퍼시 CS 컨설팅 대표이고요. 아까 처음에 미숙에서 성숙으로 이거 성장을 돕는 거로 했더니 괜찮다라고 미성으로 호를 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 정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미숙이 아름다울 미숙이죠? 네, 그럴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차마 양심상. 네. 자, 오늘 대표님 이제 정식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1인 기업 자기설계 연구소 대표로 있고요. 네. 3년 전까지는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20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커리어가 좀 독특해서요. 네. 10년간은 실제 프로그래밍 하는 엔지니어로 일을 했고요. 후반 10년간은 이제 인사하고 교육 쪽 업무를 담당하는. 진짜 특이하시다. 네, 그래서 기술과 인문을 겸비한. 기술가 네, 제 자랑이다 하지만 네. 너무 훌륭하신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개인의 진로와 진로 설계와 이제 조직의 문제 해결을 돕는 강의와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와 문제 해결 굉장히 동떨어진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일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올려놓은 저기 보면은 나는 인정받는 팀장이고 싶다. 이전에 반태시대 나침반이라는 책도 있으셨나 봐요. 네네. 간단하게 뭐 소개. 네, 회사를 나오자마자 이제 바로 썼는데요. 사실은 20년간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제 미래를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할까 늘 고민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와 같이 이렇게 미래가 불안한 그런 직장인들이 방황을 좀 할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지침서가 될 만한 책을 일단 먼저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 진로와 관련된 책을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들이 사실 머무는 곳이 직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직장인이라면은 특히 리더나 팀장이라면 어떤 고민이 있을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책을 쓰게 됐죠. 뭐 준비한 것인 것처럼. 네, 멘트 준비했습니다. 정말 말씀을 잘하시네요. 지금 제가 막 평소보다 우리 대표님이 너무 날씬하셔가지고 원근법 때문에 아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제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날씬하셔서 제가 진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자, 그렇게 또 20년이나 근무하셨던 곳에 나오시면서 두 개의 책을 내셨는데 사실 나는 인정받는 팀장이고 싶다 이걸 보면은 죄송해요. 이건 여기 화면에 보이시면 지금 조금 잘렸는데 9분이 같이 쓰셨더라고요. 네, 공저가 일반 다른 책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에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네. 뭐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처음에 이제 요 책을 기획을 하신 분이 여기에도 이제 기획자 한 분 계신데 출판사 대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처음에 모으기를 9명을 모으면 한 절반은 알아서 나가지 않을까. 그런 계산하에. 네. 그런데 의외로 이제 9명이 상당히 저만큼이나 다 독하신 분이라고. 끝까지 저술에 참여를 해서 거의 1년 가까이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9명이 모두가 다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9팀이 되셨네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저자분 중에 한 분이 제안을 한 건데 사실 이 책의 첫 번째 챕터가 인정받기거든요. 그래서 인정받는 팀장 얘기를 하다가 우리 9명이잖아. 그래서 9팀 이렇게 성명이 된 거죠. 이름도 너무 잘 지으셨네요. 9팀 하니까 드림팀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은 박쌤의 북토크쇼 공식 질문이라고 해서 질문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본인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어떻게 표현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조금
그 표현 자체가 보수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성실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실맨. 페이스북에 제 친구분들은 다 아실 텐데 네. 제가 이제 달리기를 매일 아침 하거든요. 오. 그런데 그 달리기를 지금 이제 700일을 좀 넘었어요. 네. 하루도 안 빼놓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명절 연휴 거르지 않고. 진정한 성실맨이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한번 매일 달려볼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저의 평소에 그런 습관이라든가 제 가치관이라든가 그런 걸 좀 나타내는 것 같아요. 아, 성실맨. 근데 그 700일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렸다는 얘기 듣고 앞에 형용사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영상? 독한 성실맨. 감사합니다. 저 독하다는 얘기 좋아합니다. 네. 그래요? 무서운 분이신데요? 네. 네. 아, 그래서 그 9분이 다 독하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서 살짝 아까 앞에서 뭐 반대 그 시대의 나침반 얘기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서 쓰게 됐다는 말씀 좀 하셨는데, 나는 인정받는 팀장이고 싶다. 이거, 물론 기획자분이 뭐 모으셨겠지만, 이게 쓰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있으신가요? 사실 시중에 그 리더십과 관련된 책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론 뭐 피터 드러커 박사를 비롯해갖고 이제 훌륭한 분들이 쓰신 책들도 많고 그렇기는 한데 이 9명 저자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들이 다 팀장을 거쳐온 리더의 경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상황에서는 나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이 어떤 게 있을까? 아니면은 내가 이제 팀원이 이제 팀장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거를 평소에 이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실제로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써보자. 그렇게 해서 모이게 됐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거 뺄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뭘 빼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물론 뭐 다른 분 책도 다 그렇지만 정말 한 챕터 카테고리 하나하나 너무나 현실적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인정받는 팀장을 위해서 굉장히 현장형 역량 강화 솔루션이다. 라는 생각, 그 한 문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실제로 분량에서도. 사례신 것 같아요. 그 카테고리별 사례. 그래서 너무나 진짜로 팀장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팀장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실용서다. 그렇게 생각이 읽으시면 들어서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좀 모시고자 요청을 드렸는데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 제가 이 전체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인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처음에 이제 제목으로 왔을 때도 정말 팀장들은 인정받고 싶어 한다. 저도 뭐 팀장을 해봐서 알지만 그 팀원들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상사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정말 팀장들이 원하는 그건데 그러면 뭐 쭉 얘기가 나오겠지만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인정받는 팀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한테 인정을 받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당연한 말씀이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상사한테 인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또 후배 눈치를 본다거나. 후배 눈치를. 근데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자기가 이제 내 갈 길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위에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아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현명한 솔루션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인정받는 팀장이 사실은 드문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필요한 게 뭔가요? 그래서 각자의 그 마음을 좀 같이 어떻게 보면은 역지사지의 이제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팀장이 됐다 그러면 실제 팀원이었을 때의 기억을 많은 분들이 이제 잊고 사세요. 그리고 외면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팀원의 마음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팀장이 되어봤기 때문에 나도 이제 위에서 그 성과라든가 목표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분들의 이제 또 심정도 같이 헤아려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걸 뭐 사자성어로 정리하면 역지사지다. 라는 거네요. 필요한 거는 역지사지. 좋습니다. 아까 9분 공조에 대해서 살짝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기다 보람도 있으셨을 거고 다툼도 있으셨을 것 같고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보람은 말하기 쉬운데 싸운 거는 말하기 어렵잖아요. 혹시 뭐 다툰 적 있으세요? 그렇죠.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1년을 돌이켜보건데 사실 지난 여름 되게 더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독하신 분들이라 갖고 매월 격주 금요일 저녁에 만났거든요. 금요일 저녁이면 원래 다 불금을 즐기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강남에 한 사무실에 회의실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했는데 여름에는 이제 그 근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저녁에 주로 모여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에어컨도 꺼진 상황에서 에어컨이 꺼졌다고요? 그 네. 더위에? 바깥에서는 그 강남의 불야성을 이루는 굉장히 힘드셨겠네요. 고기 냄새 올라오는 그곳에서 이제 각자 그 의견들을 이제 취합을 하는 건데 네. 저희 택의 특징이 이제 하나의 챕터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대표 저자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거를 9명이서 의견을 도출해갖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와, 정말요? 네, 그래서 쉽지 하나의 않은데. 챕터마다 나는 이 의견 반댈세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가갖고 그 마음을 사람이 들어가갖고. 응낙을 할 때까지. 그래서 역지사지해서? 다듬고 아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때? 이렇게 한번 어때?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참 힘들었어요. 진정한 조직 관리를 하셨네요.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이제 소통하고 팀장에 관한 합의하고. 책을 썼으니까 네.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9명이 모여 있으니까 네. 9명끼리도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 9명의 리더십을 또 어떻게 할 거냐. 우리도 이제 리더이긴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또 가까이 팀원이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그래서 이끌어주고 그다음에 같이 응원을 해주고 그런 방법도 배웠던 게 힘든 경험이긴 했지만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어요. 이야, 그러면은 이 책, 물론 모든 책이 다 진정성이 있겠지만 이 책은 정말 진정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그 실제로 네. 글을 쓰실 때도 그 실제 리더로서의 역할, 팀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이렇게 체험하시면서 썼다라고 들리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책은 한 권입니다만은 감히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9권의 책을 압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하나도 네. 버리기 어려웠을 네, 거예요. 정말 저는 그게 너무 공감하고 저도 팀장일 때 이거를 먼저 읽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까? 자신은 없지만. 지금도 새로운 리더를 드시면 되죠. 아,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프롤로그라고 해서 서문을 9권에 쓰신 서문을 쫙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책은 서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제가 이 4가지 문장을 봤는데 어떤 팀장이 진정한 리더일까요? 팀장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팀장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법은? 팀장이 성과를 내려면 팀원들과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요? 이런 내용들을 프롤로그에다가 화두로 좀 던져주셨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질문을 한다면 팀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흔히 이제 팀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리더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뭔가를 끌고 나가야 되고 이제 이끌어야 되는 사람. 그래서 시중에 리더십 책이 많은 이유도 이제 그렇긴 한데 팀장은 어떻게 보면은 조정자의 역할이 더 강해요. 그래서 내가 CEO라고 하면은 뭐 모든 회사원들을 이제 임직원들을 다 이끌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는 이제 실질적인 팀장을 썼거든요. 그렇죠. 타부서하고도 소통해야 그렇죠. 되고. 타부서도 있고 위에 상사도 계시고 아래에 이제 자기 팀원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팀장이 되게 되면은 알게 모르게 팀원들에 대한 이제 책임감도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 생기죠. 팀장으로서 나만 승승장구할 게 아니고 또 팀원들과 같이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이제 함께 성장이라는 단어가 함께 있거든요. 성장. 네. 그래서 성장을 하되 누구 하나가 이제 스스로 이제 막 성장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함께 성장을 하는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상사도 성장을 해야 우리 팀이 앞으로 이제 목표 달성이라든가 그런 데도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우리 팀도 같이 이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정가, 코디네이터, 또 나아가서는 퍼실테이터, 네, 그런 역할을 이제 다 해야 되는 게 팀의 역할은 조종자다. 네. 완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아까 앞에서도 느꼈지만 정말 배려심이 넘치는 팀장이셨을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매사 굉장히 배려가 넘치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 3가지 정도로 카테고리가 되더라고요. 그 쭉 이제 카테고리별로 또 챕터별로 있는데 그거를 좀 모아서 봤더니 인정받는 팀장 그리고 성과 내는 팀장, 소통하는 팀장으로 조금 분류를 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인정받는 팀장인데 사실 인정이라는 단어 이전에 대표님이 처음 팀장이 되셨을 때 어땠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하실 때 네. 또는 타임이 얘기했을 때 다 포함해서 처음 팀장이 되셨을 때는 어떠셨나요? 처음 팀장이 됐을 때는 사실은 좀 그
부담감이 컸어요. 예, 일단은 제 밑에 이제 팀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네. 10명도 안 됐긴 했는데, 네. 일단 그들의 이제 고과라든가, 그들의 성과도 이제 제가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생각에 마음도 무겁고, 이제 어깨도 무겁고, 사실은 그런 중압감이 오히려 더 크긴 했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고, 완벽한 팀장이 되는 게 내 목표가 아니다. 예, 그래서 뭐 저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정받는 팀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너무 그렇게 그 완벽주의라든가 강박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하나를 좀 내려놔야 사실은 그때서부터 진정으로 이제 팀원이라든가 위에 상사분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팀장이 됐을 때는 그 중압감을 가지고 한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지는 아닌데 예, 그래도 그걸 내려놓는 게 조금 네. 힘들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다시 네. 팀장이 되신다면 이것만은 꼭 챙겨서 팀장이 되겠다라고 하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혹시? 사실 뒤편에도 이제 뭐 소통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네. 조금 더 많은 대화를 했으면 어땠을까. 많은 대화. 네.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는 사실 조직이라는 곳은 이제 효율을 따지는 곳이기 때문에, 정석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제 모든 팀원들한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알콩달콩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이 바쁘기도 하고, 네.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네. 처음 팀장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건 좀 알아서 하면 안 돼? 어. 네, 그런 마음도 이제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좀 나쁜 마음이 있으셨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의 심정은 아니지만 네, 예, 네. 팀원이 있다 그러면 진짜 어. 지금 와서 드릴 말씀인데 네. 예쁜 팀원이 있고 어. 얘는 좀 알아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팀원이 있어요. 어. 그럼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좀 정이 가게 되고 그런 어머나. 것도 좀 있고. 네. 근데 솔직하시네요. 네, 그거를 좀 내려놓고 네. 이 친구는 이 친구만의 특성이 있고 이 친구는 이 친구만의 특성이 있고 예, 그걸 좀 알았더라면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팀장이 되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이제 그 상담심리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이해를 했으면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팀원들하고 좀 소통이 있지 않았을까.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러면 네. 팀장이 되려고 하는 뭐 차세대 리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좀 미리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럼요. 네. 정말 정말 중요한 말씀이실 포인트라고 것 같아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쁜 사람, 안 이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 저런 네, 사람, 이런 사람도 다 있고 저런 사람도 다르다라는 있고, 네. 거를 알고 가면 훨씬 좀 더 좋을 수 있겠다. 네.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신데요. 인정받는 어차피 이제 책도 인정이란 단어가 인정받는 팀장이고 싶다가 좀 주제이다 보니까 제목이다 보니까 상사하고 팀원 모두한테 인정받고 싶다는 얘기로 들렸어요. 맞나요? 맞죠? 그러면,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상사하고 팀원 모두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죠? 네. 거의 불가능하던데. 그렇죠. 그 불가능에 도전하는 게 또 팀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 비법이 있다면 대표님. 비법까지는 아니고요. 네. 사실은 다들 아시는 이제 진리일 것 같기는 한데. 몰라요. 저는. 제가 아까 이제 팀장은 중간에서 조정자라든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네, 한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축구라든가 이런 걸로 따지면 미드필더고 사실은 이제 허리 역할을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상사는 상사만의 생각이 있고요. 팀원은 팀원들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쪽의 생각을 서로 이렇게 조율을 시켜주고 전달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상사한테 인정받는 거는 사실은 상사는 그런 역할을 또 팀장이 해주기를 기대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임원을 꽤 오래 모시긴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자질구레한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쁜 팀원 그거가 이제 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네. 그분의 이제 마음을 조금 헤아리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야 내가 이 정도 얘기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좀 알아서 해 좀 야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파악을 해서 근데 그분이 제시하는 건 사실은 이제 모든 조직이 그렇겠습니다만은 되게 이제 수치라든가 목표라든가 목적 배경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 나름대로 이제 다시 우리 팀에 맞게 재해석을 해서 그러면 조직의 이런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팀원들은 이제 또 어떤 목표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목적과 배경을 같이 팀원들과 공유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상사의 얘기를 잘 알아들어서 네. 목적과 방향을 팀원들하고 잘 공유하는 거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불통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팀장들 간에도 약간 개성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팀장들도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하시는 팀장들도 있고, 약간 좀 카리스마 있는 분들도 있고, 그건 이제 자신의 이제 기질이라서 어쩔 수 없긴 한데, 네. 그래도 큰 방향은 예, 팀원들이 내가 이제 이 일을 왜 해야 되고, 우리 팀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목표를 늘 항상 공유를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세요. 네. 사실은 저도 팀장을 해봤지만 목표 공유를 하려고 해도 안 듣고 막 그러는 경우도 많고. 그 대표님은 어떤 팀장이셨어요? 조곤조곤 얘기해주는 팀장이세요? 아니면 내리는 팀장이세요? 아, 처음에는 빡 질렀다가,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반발도 이제 약간 상상이 좀 안 있었고, 되는데. 예. 네.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그들의 이제 고충도 이해를 하고, 나중에는 좀 얘기를 많이 좀 하는 편이었죠. 네. 성장하셨었네요. 그렇게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셨을 텐데. 네. 뭐, 제가 이제 질문에서 실제로 인정이나 지지나 신뢰를 받으셨던 사례가 있으시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 사실은 팀 전체가 이제 한 방향으로 가야 됐던 때가 있었거든요. 팀이 아니고 이제 저희 이제 조직. 그러니까는, 제가 몸담았던 조직이 이제, 제 회사가 처음에 소개를 했으니까, 네.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했는데, 네. 전체 인원이 몇만 명이 되거든요. 그러시겠죠. 예. 근데 이 팀장이라는 것도 팀도 그 단위가 이제 큰 대규모 팀이 있고 조그만 팀이 있고 근데 저희는 이제 대규모 팀이어갖고 팀이 이제 700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팀장님도 임원이시고 그 밑에 이제 뭐 그룹이라든가 프로젝트라든가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거기에서도 이제 다 각각 작은 규모의 팀장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저희 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7만 명 그 임직원 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마이너한 팀이 된 거예요. 그래요? 예, 700명이면 웬만한 중소기업인데, 그러죠. 이 팀을 이제 또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은 사실 반도체에서 이제 메인은 이제 공정이라든가 반도체 기술이라든가 이런 건데, 제가 있던 팀이 이제 그 반도체 자동화를 담당하는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이 이제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해야 됐어요. 되게 어려운 상황이 네. 되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 700명이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 사실은 이제 그 길을 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은 CDP라고 얘기를 하죠. 커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해갖고 그거를 이제 팀장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맡겨 주셨죠. 네. 그래서 제 어깨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700명 팀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이제 갈 길을 닦아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저한테 주어진 거죠.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힘이 돼주시고 일단은 네가 초안을 그리면은 거기에 맞춰갖고 우리 다 함께 한번 만들어보자. 예, 그런 지지와 이제 격려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제가 교육 담당 업무를 하다 보니까 뭐 강사 섭외를 한다든가 강의 기획을 한다든가 그럴 때도 이제 다들 군말 없이 이제 저를 따라주시고 너무 제자랑했나요? 아니 뭐 결과를 이제 그렇게 좋은 사례이신데 그러면 어떤 부분이 그렇게 지지를 받고 또 군말 없이 따르게 해주셨다고 생각하세요? 네, 계속 같은 말씀이긴 한데 네. 그들한테도 명확하게 목표를 같이 공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이 인원이라든가 하는 역할로 봐서는 이제 절대 마이너한 팀이 아니다. 그래서 메이저한 역할은 분명히 이제 반도체 공정과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거지만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자동화 기술이 필수적인 기술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 마인드를 다시 세팅을 하고 스스로가 전문가로 이제 거듭나야 된다. 예. 그리고 동기부여를 해주니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전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회사 내에서도 가불의 부서 존재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가부의 역할하는 부서가 있고 이제 의뢰 역할하는 부서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런 게 형성이 되죠. 그렇죠. 알력이 있죠. 부서 간에서도 네. 이제 파워가 있고. 맞아요. 예. 그래서 맨날 이제 의뢰 위치에서 해달라는 거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제 개발을 해줄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기능이라든가 개발해가지고서 저들한테 한번 제안을 해보자. 예. 그런 식의 이제 비전도 제시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 일반 자동화가 아니고 세계 최첨단의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이제 자동화다. 예. 그런 이제 동기부여도 하고. 네. 막 말씀을 들어도 제가 반도체 쪽 전혀 모르는데도 갑자기 동기부여가 확 되네요. 감사합니다. 비전이 확 느껴지고. 그래서 성과 내는으로 넘어가면 여기도 보면은 이제 목표 설정이나 목표 관리에 속했던 거고 사실 여기에는 없지만 책 내용에 보면은 동기부여나 정서 관리에 대해서 또 뒤에도 있거든요. 소통할 때 동기 유발이나 정서 관리
이런 내용들을 다 하셨네요. 그래서 좀 훌륭한 인정받는 팀장이시지 않았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음 주이고.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인정받는 팀장 그렇게 되셨다. 그러면 그 성과 내는 팀장에서 3가지 정도가 키워드이던데 팀워크 구축이랑 권한 위임이랑 목표 설정 및 관리. 아까 얘기하시는 내용에서 이제 목표 설정이나 관리를 하셨던 얘기도 살짝 해주셨는데, 권한 위임이 사실 성과 낼 때 저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팀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권한 위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말은 다들 이해하잖아요. 단어의 뜻은. 근데 실제적으로 이 적용을 할 때는 사람마다 다 틀린 것 같더라고요. 다 다르죠.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권한 위임 어떤 거가요? 권한 위임은 1차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팀원들한테. 믿음. 예, 팀원들한테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권한을 위임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초래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그 팀원들이 팀장을 믿는 거 아니면 팀장이 팀을 믿는 거? 양쪽 다인데 사실은 팀장이 먼저 믿음을 주고서 네. 이것도 이제 팀장들에 따라서 기질이 좀 다르기도 그렇죠. 한데 단기간에 이제 성과를 바라는 팀장들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하는 팀장들도 있고.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은 대기업이라든가 이제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실패를 많이 용인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회사라든가 조직에서 하나하나의 구성원들한테 이제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네가 지금 이 실패를 극복을 하고 나면은 보다 더 한 뼘 더 성장을 할 것이다. 예, 그래서 권한 위임을 할 때는 사실 이 일을 줄 것이냐, 이 친구한테 이 일이 맞느냐, 그거를 따지기 전에 과연 내가 이 친구를 얼마나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스스로 객관적으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예, 그래서 믿음이 안 간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솔직하게 팀원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내가 조금 너희한테 있어서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일의 단위를 이렇게 한번 나눠볼 테니까 요걸 가지고 한번 성과를 내보고 그 다음 단계로 조금 더 이제 큰 성과를 내보자. 대개 이제 신입이라든가 좀 직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의외로 자기가 그 목표하는 기대치가 되게 높거든요. 의욕도 넘치고요. 뭘 몰라가지고.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도 사실 무한 신뢰를 주게 되면은 네. 얼마든지 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조직에서 가는 이제 공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는 내가 너한테 갖는 믿음의 크기가 이 정도다. 그리고 조금 이제 연차가 됐다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갖는 믿음의 크기가 이 정도로 이제 커졌다. 그래서 대개 이제 고가 면담이라든가 그런 걸 할 때면 연초라든가 연말에 이제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한 해 동안 네가 이만큼의 성과를 냈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이만큼 커졌기 때문에 너의 이제 목표치라든가 성과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예, 그러면은 사실 스토리도 자연스럽고 괜히 일 시킨다는 느낌을 사실은 애둘러 표현하긴 한 건데 예, 어쨌든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일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팀원들도 다 승진을 해야 되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사실은 솔직하게 이렇게 털어놓으면서 이제 목표라든가 이런 거를 잡아가는 게 좋죠. 제가 뭐 원래 워낙도 대표님을 늘 보고 성실하시고 배려심 많으시고 인정을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리니까 정말 잘 선택했네요. 감사합니다. 대표님께. 왜냐하면 이게 권한 위임을 주면서 신뢰를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렇죠. 이렇게 중간중간 목표 설정이나 관리나 아니면 중간 목표나 이렇게 피드백 해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대개는 일만 주고 그 그쵸. 성과만을 챙기는 경우가 많죠. 왜 못했냐? 네. 다 했냐? 이렇게. 네.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다들 오해하실래나.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도 너무나 좋은 팀장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네, 되게 놀랍기도 하고. 너무 제 자랑만 하는 것 같아갖고 되게 민망하네요. 아니 뭐 자랑하는 자리잖아요. 사실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9분이 다 네, 그런 네, 역할을 네. 하셨기 때문에 네, 다시 같이 한번 강조를 하지만 합의를 하셨다는 게 저도 네, 이런 느껴지고. 얘기들이 다 오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근데 또 경험치를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이해도 잘 되지만 공감과 또 존경까지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그 성과를 내거나 앞에 인정을 받을 때 가장 필수적으로 소통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기 유발이나 정서 관리 분명히 필요하고 소통하는 팀장에서는 3가지 정도가 저는 매칭이 됐었는데
동기유발 정서 관리도 있지만 사실 피드백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 이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연 빛을 갚기도 하고 그 팀원들을 삐지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드백 이게 정말 현업에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고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전달이 안 되고 오해했을 때 또 풀어주는 것도 힘들었고 뭐 그건 제가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팀장님들이 가장 현장에서 피드백하는 게 지시나 잔소리가 아니고 성과를 내는 피드백 또는 팀원들한테 잘 동기유발되고 정서 관리가 되는 피드백 이런 것들 혹시 비법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셨는지? 비법이라고까지는 그런데 피드백을 많은 분들이 좀 가볍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피드백도 어떻게 보면은 스킬에 좀 가깝거든요. 그렇죠. 네. 스킬이죠. 그래서 팀원들도 사실 이제 일을 같이 하는 그런 이제 동료이기 이전에 어쨌거나 다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이 있고 똑같은 업무 지시라든가 뭐 얘기를 할 때도 이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하고 이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뭐 오전에 이제 출근을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딱딱한 얘기를 하다가 오후에는 이제 조금 약간 풀어지면서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이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딱하게 사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팀원들을 좀 눈여겨보고 과연 이제 그 집안의 뭐 대소사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친구 요즘 힘들구나 라든가 아니면은 이 팀원과 이 팀원이 서로 이제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가 그래서 그런 거를 포함해 가지고 일은 일 그다음에 뭐 농담은 농담 이게 아니고 사실 이거를 적절하게 조화를 좀 하는 게 필요해요. 피드백 할 때. 네. 대신에 이제 그 피드백의 기본 골자는 당연히 성과라든가 이제 실적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초반에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감정을 이제 읽어주고 그 다음에 피드백은 솔직하게 그 일과 이제 그 성과에 대해서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하게 되면은 쓸데없이 바쁜 사람 불러내갖고 농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부른다고 하니까 일단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는 그런 팀원들도 있어요. 사실 이제 팀원들한테 제가 그렇게 피드백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요? 네, 어떻게? 부르신다고 그러면은 덜컹하다고? 일단은 이제 긴장부터 하고 초반에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초반에는 공감 없이 그냥 훅 들어가셨나 보네. 그런 경우가 좀 있었죠. 어쨌든 저도 처음부터 인정받는 팀장은 그럼요. 아니었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조화를 해가지고 하는 게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팀원들의 감정도 공감해주고 네. 또는 현재 상황도 공감해주고 네. 그거와 함께 그 현실 피드백 같으더라도 어떤 식으로 말을 할지도 고려해서 하게 됐다. 그러면 뭐 팀장을 처음 했을 때보다 나중에 마무리할 때쯤엔 괜찮아지셨나요? 피드백하는 거? 많이 낮았죠. 그러니까 이 책을 썼다고 감히 이제 뭐 이 책을 써서 나아지신 건 아닌가? 아니죠. 이 책은 이제 제가 팀장을 내려놓고 쓴 책이기 때문에 제 과거를 좀 돌아보면서 즐겁게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잘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벌써 이제 시간이 오바돼서 계속 제가 이거 하면서 시간 얘기를 계속 하네요. 오늘 인정받는 팀장에 대해서 이제 그 팀장의 모든 것 일부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굉장히 정말 그랬구나. 제가 현장에서 했을 때 이랬구나. 이랬으면 좋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 대표님께서 오늘 쭉 뭐 인정받는 팀장, 성과 내는 팀장, 소통하는 팀장, 그리고 팀장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신 소감 말씀 해주시고 일부는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 소감 부탁드릴게요. 사실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제 저도 이 책을 쓰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 책을 썼을 때 이제 기억도 살아나고 그 저자분이 각각 하셨던 그 말씀들도 이제 생각이 나고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책을 다시 한번 쓰는 느낌? 진짜요? 저렇게 힘들게 해드렸나요? 박미수 대표님이 워낙에 좋은 주제를 많이 해주시고 사실 책 한 권을 가지고 몇 시간을 해도 아깝진 않은데 그렇게 핵심만 이렇게 싹싹 찝어주시니까는 저도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고 그랬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제가 질문 소감하자면 전부 다 제 칭찬해 주셔가지고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방송하기 전에 뭐 얘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팀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단어였고 인정받고 싶었었는데 좀 마무리할 때는 뭔가 약간은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인정받는 힘내셨을 것 같아요. 안 봐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걸 제 입으로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돼서 아까 농담처럼 말씀 주셨지만 새롭게 뭔가 팀장을 하던 아니면 대표를 하던 같이 일하시는 또는 파트너 분들하고 잘 하고 성과도 잘 내지만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인정하는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 굉장히 좋은 네.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얘기는 이렇게 또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좀 나누고 싶은 얘기들을 정말 이번에도 묵직한 주제들이 많이 나왔네요. 근데 막상 얘기하시면 또 잘하실 거여서 프로세스 관리라든지 저는 사실 이 조직 관리할 때 프로세스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방향 설정 그리고 갑툭튀처럼 워라벨이 나오지만 사실은 팀장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워라벨에 대해서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갈등 관리. 사실 요즘에는 팀장들이 수평적